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30대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머니를 여인 지는 오래되었고 아버지도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늙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계셔서 돈이 많이 지출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저 혼자만 먹고 살면 되니 그나마 사고 싶은 것 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퇴근 후에 소주 한 병 사는 것도 부담이 됐었거든요. 일하고 집에 오고 반복하다 보니 여자를 만날 틈이 없어서 연애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물론 여자를 만날 틈이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줄 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요. 배운 것도 없어 노가다를 뛰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용역 업체에 빨리 뛰어가지 않으면 공치는 날도 종종 있곤 합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인데요. 공사 현장에 가기도 하지만 그냥 어떤 업체든지 일용직으로 쓸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직종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도 못하고 공치다가 일주일 만에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날 잡혔던 일은 달동네에 위치한 쓰레기 더미의 원룸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체가 있었던 건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현장이었어요. 저는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하시는 걸 보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더니 어느덧 끝이 보이더군요. 알아볼 수 없도록 새로운 집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하다 보니 오물을 뒤집어 쓰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이 끝나서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오늘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잔하고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청소했었던 원룸 근처의 편의점에 들렸는데요. 마른 안주와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래서 비명이 들리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비명소리에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기둥에 소주병을 부딪혀서 소주병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소리가 난 방향에는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 3명이 마약을 했는지 반쯤 풀린 눈빛으로 헛소리를 중얼중얼하면서 할아버지 한 분을 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명은 정신이 나가 보였고 다른 1명은 제정신처럼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옷을 뒤지며 혹시 현금이 없는지 찾는 듯한 기색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입은 옷은 추리닝이었는데 어디 의류수거함에서 주워 입은 듯한 명품 추리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학생들 중 제정신처럼 보이던 학생은 할아버지 몸을 뒤지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얼른 다른 데 가자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엔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제 손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찌르거나 할 용기는 전혀 없지만 우연히도 다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는 신용을 하자 제정신인 학생은 얼른 도망가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때리고 있던 정신나간 학생 2명은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하냐며 맞서 싸우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제정신인 학생이 저런 사람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셋의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얼른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택시를 잡았습니다. 길바닥에 버려두고 온 포장도 안 뜯은 마른 안주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갈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집 주소를 몰라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자꾸만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주소를 불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기사님이 저와 할아버지의 행색을 보면서
혹시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지 유심히 지켜보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20분가량 택시를 탔을까요? 저희 집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택시 요금은 13,000원 정도가 나왔지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일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은 일도 했고 일당으로 7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으로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제가 행색은이라도 깔끔 떠는 성격이라 집이 더러워지는 걸 정말 못 참는데요. 어르신이 학생들에게 온몸을 신발로 밟혀서 도저히 제 침대에서 재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어르신을 바닥에 눕힌 뒤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겼더니 가슴 쪽에 휴대폰 번호가 문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번호가 가족의 휴대폰 번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경호팀 강건호입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잘못 건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할아버지 한 분 같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위치가 어디인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시더니 두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오른쪽 주머니에 보면 약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아마 길거리에서 학생들이 몸을 뒤지면서 약까지도 같이 뺀 것 같았습니다. 약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지금 당장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많이 아프신지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도 못 지르시고 그냥 머리를 부여잡고 식은땀만 흘리셨습니다. 약을 들고 오면 바로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물컵에 물을 따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르신 옆에 앉아 대기했습니다. 얼마 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배를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분이 어르신을 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물은 드리니 바로 약을 먹이셨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르신은 통증이 좀 가라앉으셨는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내가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 머리는 왜 아프셨던 거예요? 회장님이나 되시는 분이 왜 길에서 그러고 계셨어요? 몸에 문신은 또 뭐고요? 머리는 군발성 두통이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네. 몸에 문신은 나 챙겨줄 직원 휴대폰 번호라네. 내 비서로 오래 일했던 친구의 번호로 새겨놨는데 얼마 전 그 친구가 그만뒀지 뭔가. 그런데 번호를 문신해버렸으니 그냥 그 번호를 그 친구한테 사버렸다네. 그리고 경호팀장에게 넘겨줬지. 그 동네가 내 어릴 적 자랐던 동네라 요즘 죽을 날이 온 건지 자꾸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립더군. 경호원들과 같이 오면 추억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서 혼자 왔더니 이렇게 되었네.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난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모두 하늘나라로 갔어. 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아, 저희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꽤 오래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렇군. 자네처럼 착한 젊은이는 본 적이 없네.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자네 무슨 일을 하는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비울 수 있겠는가? 제가 일용직 근로자다 보니 하루하루 일을 잡고 있습니다. 꼭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주일이나 돈을 안 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 말게. 일용직 근로자였나? 출근해서 버는 돈의 10배를 줄 테니 일주일만 우리 호텔에서 쉬다 가게.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5성급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불현듯 택시에서 할아버지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를 말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텔 이름을 말했던 것이겠지요. 호텔의 가장 위층에는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밤이 깊었으니 호텔에 도착하여 씻은 뒤 잠부터 잤습니다. 자고 일어난 뒤에는 호텔 내부에 있는 미용실에서 덥수룩한 머리도 잘랐어요. 그리고 고급 스파와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일용직 잡부로 일하면서 온갖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요. 그중 때밀이도 했었고 마사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프로라는 것을요. 야매로 배운 저보다
훨씬 숙련된 관리사들이 관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시더니 옷을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자 그냥 고민되는 건 모두 사라며 총 5벌의 옷을 사주셨네요. 호텔에서 보내는 일주일은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회장님께 행복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옷도 사주시고 출근 못해서 돈 못 벌 테니 현금 쓰라고 현금도 넣어주셔서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말하시더라고요. 나도 자네와 함께 놀았더니 아들도 생각나고 정말 즐거웠네. 그냥 자네 우리 호텔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회장님, 내 말동무를 해주면 되네. 하루에 2시간 책을 읽어주고 같이 산책해주면 되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유시간이라네. 그리고 그때 그 동네를 종종 가고 싶을 일이 생길 때 동행해주면 된다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지켜드릴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앞으로는 경호원을 대동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래도 자네를 자주 보고 싶구만. 출근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저는 바로 내일부터도 가능합니다. 자네만 괜찮다면 멀리서 출퇴근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같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정말 그래도 됩니까? 자네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 길거리에서 불량 학생들을 보고 그냥 도망갔을 법도 한데 날 구해줬으니 자네는 은인이 아니면 뭐겠나. 어르신은 저에게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원룸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도 별로 없다 보니 챙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약 1달 정도 호텔에서 먹고 자고 회장님 말동무 되어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네요. 얼마 전에 사내 메신저로 홍보팀 여직원이 쪽지가 도착했더라고요. 회장님과 복도를 지나다닐 때 몇 번 마주친 적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외모가 호감이라서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다녀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분과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요.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그날 길거리에서 회장님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고 소주병이 깨진 것도 우연이었죠. 저에게는 어르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 하나만 우연이 아니었던 건데요. 이렇게 운 좋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요즘 너무 대접만 받는 것 같아 회장님 몰래 직원들 일을 도와주곤 합니다. 잡부로 오래 일했더니 할 줄 아는 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원사를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저처럼 로또를 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